좋아. 보자. 자, 저번 시간까지 상도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내가 왜 점 톡톡 집으면서 점묘법, 점묘법도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그 피스톤 안에서 그 상태에 대해 압력하고 온도를 이렇게 막 변화시키면서 여기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만 적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상도표라고 하는 거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어디서 만들어진다? 인더 무슨 그릇? 항상 무슨 그릇? 그렇지, 닫힌 그릇. 항상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상도표가 뭐, 그러니까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물질마다 상도표가 다 나름 다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도표는 되게 다양해요. 모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성격이 결코 다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데, 그나마 좀 일반적으로 보통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격들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물질 H2O라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H2O와 관련된 가장 이제 흔한 상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도표를 해석할 때,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자, 영하의 온도에 1기압으로 유지된다. 그럼 H2O는 내 눈에 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이스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리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솔리드. 자, 그리고 이제 1기압인데 100도씨에서 0도씨 사이에는 내 눈에 뭐로 관찰되게 돼 있어요? 워터겠죠. 워터. 이제 리퀴드. 자, 그리고 1기압인데 100도씨 넘어섰어. 그럼 내 눈에 뭐로 보이겠어요? 증기로 보이죠. 베이퍼. 네. 가스 좋아요. 좋아요. 뭐 가스 좋고 뭐 베이퍼도 좋고 뭐 똑같아요. 그래. 그래. 깜짝 놀랐네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언급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 2D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무슨 그냥 특별한 뭐 이렇게 물리적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요 상도표에서 보이는 상도표에서 2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요런 영역,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그림상에서 그냥 면이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상도표 상에서 어떤 면인 거고, 주어진 상도표 상에서 그 면을 어떻게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2차원 영역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뒤에서 그 페이즈 룰로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주어져 있는 상도표에서 보이는 요 영역을 내가 그냥 2차원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시작부터 잘못 썼고 1.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대문자 P로 쓰고 뜻이 뭐라고 했었죠? Number of phages라고 했죠. 뜻은 뭐라고 했어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기억나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면 위에 있는 온도 압력 이런 모든 조건에서는 고체 한 가지로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온도 압력 이런 데서는 액체 한 가지로만 나타나고 온도 압력 이런 조건에서는 증기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우선 상도표를 해석할 때 이거 꼭 명심해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2. 교선 위의 조건에선, 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압력, 온도로 주어져 있죠. 왜 그래프가 압력, 온도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그렇게 하니까요. 저번 시간에 실험 장치가 피스톤에 뭐하고 뭐를 변화시켜요. 이거 한꺼번에 이거 안 돼. 이거하고 이거 어렵네. 자, 실험에서 뭐를 변화시켜요? 압력을 변화시키죠. 그래도 뭐를 변화시켰어요? 온도를 변화시켰죠.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험을 할 때 내가 압력을 변화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그래프상의 변수가 될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압력 온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여기서는 항상 어떤 조건이냐면 PT 조건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선 위의 PT 조건. 그러면서 교선이라는 게 바로 TA 곡선, TB 곡선, TC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선 위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둘러싸는 그래서는 항상 또 넘버 오브 페이지가 예요. 관찰되는 상이 2개고요. 그리고 둘러싸는 영역들의 성격이 공존합니다. 같이 나타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둘 게 1. TA 곡선. 자, TA 곡선은 누구와 누구의 교선이에요? 바로 솔리드와 베이퍼의 교선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솔리드와 베이퍼의 교선 저기에서는 당연히 바로바 얼음 앤드 수증기 이게 공존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야 리퀴드 솔리드 고체와 증기의 공존. 그래서 고체와 증기의 공존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슝화곡선 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곡선? 승화곡선. 기체하고 고체 사이의 평형을 승화라고 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얘는 뭐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솔리드의 증기압 곡선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곡선? 솔리드의 증기압 곡선. 아시겠죠? 증기압 곡선. 그래서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자, 왜 증기압인지는 알겠죠? 여기 닫힌 그릇 속에서 고체하고 증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 둘이가 평형을 이루면 기체의 부분압이 나타날 거고 그 기체의 부분압이 고체의 증기압으로 전개될 수가 있죠. 그래서 TA 곡선이 그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 학교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저기에 있는 TB 곡선이에요. TB 곡선. 자, TB 곡선 보이세요? TB 곡선. 자, 그럼 TB 곡선은 자, 당연히 누구하고 누구? 솔리드 하고 누구? 리퀴드. 그러니까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는 거죠. 공존. 그래서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어는 점이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녹는 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표현일 뿐인 거죠. 그렇죠?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 그래서 어는 점 혹은 녹는 점 곡선 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때 저 그래프에서 이 곡선 위에서요. 곡선 위에서 dp dt 뭐라고? dp dt. 자, 이 dp dt가 짜잔 가 됨을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미분이나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이런 표현을 기술적으로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뭐?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놓고 진짜로 막 수리적으로 미분 적분을 기술적으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어진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 음수잖아요. 음수. 그럼 이제 그런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면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접선의 길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바로 이렇게. 자, 항상 고압 조건에서는 더 밀한. 자, 이게 약간 물리학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물리학에서 왜 더 밀하다, 더 소하다 이런 표현 쓰죠. 이게 뭔 뜻이에요? 뭐가 더 크고 작은 거? 그냥 밀도 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더 클 때 더 밀하다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래서 고압 조건에서는 더 밀한 상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자발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되게 어려운 말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왜 종이컵 그때 그죠? 종이컵을 내가 우악 하고 쥐으면 종이컵이 더 늘어나요? 쫙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죠. 그러면 찌그러진 종이컵은 밀도가 커진 거예요? 밀도가 작아진 거예요? 당연히 밀도가 커진 거죠.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가 압력을 가하면 푹 쭈그러진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 우주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이때 아시다시피 H2O는 아이스 보다 워터가 더 밀하죠. 맞나요? 왜죠? 이 얘기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왜죠? 바로 H2O 사이에 있는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이 아이스에서 많아져요? 워터에서 많아져요? 수소결합이 당연히 얼음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얼음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결정구조 안에 뭐가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덕에 아이스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수소 결합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스 안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진다고요. 요거는 옛날에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뭐 이런 거 이유를 써봐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굳이 쓰자면 수소 결합. 그래서 이 아이스에 뭐라고? 이게 빈 공간이 많다. 이유는 이 수소 결합을 더 잘한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더 잘할 수 있는 얼음 결정 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워터가 밀도가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고압 조건에서 아이스는 자발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워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워터가 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녹는 점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워터가 됐다. 워터가 잘 된다. 액체가 잘 된다. 그럼 액체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액체가 잘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녹는 점이 높다 그래요? 녹는 점이 낮다 그래요? 헷갈려? 자, 잘 봐요. 물은 녹는 점 몇 도예요? 물의 녹는 점. 일기압에서. 0도시죠? 소금의 녹는 점은? 소금, NaCl의 녹는 점. 800도시거든요?
800도씨. 둘 중에 누가 더 잘 녹아요? 물이 더 잘 녹네? 그러면 잘 녹으면 농점이 높다 그러는 건 낮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압 조건에서 농점이 낮아진다. 그럼 잘 봐요. 이때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고압이니까 압력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압력이 커지니까 압력의 변화는 양수. 알겠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농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온도의 변화는 음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그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런 해석을 하면 돼요. 저런 해석을 하면 그냥 충분해. 알겠죠? 충분합니다. 됐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물질들에서 는 액체보다 고체가 밀할 경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을 반대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경우는 dp, dt가 어떻게 되겠어요? dp, dt가 양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요. 여긴 고체고 여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스고 리퀴드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H2O에 대해서는 솔리드와 워터 중 어디가 밀도가 더 커요? 자, 아이스와 워터 중 밀도가 더 큰 거. 워터죠. 이쪽 밀도가 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요. 그런데 다른 녀석들 중에는 솔리드가 밀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밀도가 큰 쪽이 민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체하고 액체 영역에서 더 고밀도인 얘가 곡선을 밀어서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럼 솔리드가 밀도가 더 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밀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직관적으로 볼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 학교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 했어요?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 했어요? 프린트에 있거든요. 프린트에 있는데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을 여러분 학교 프린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6페이지 있거든요. 네? 나온다 했어요? 나온다고 했어요? 어.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웁시다. 외웁시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증명하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거든요. 작년에 증명하라고 문제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업 교재에 나온 이 표현 있죠. 이거 그대로 따랐으면 되겠죠. 그대로 따랐으면 돼. 자, 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로 중간에 이제 삽입된 또 다르게 삽입된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입니다.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은 우선 이 뭐냐면 어떤 순물질에서요. 어느 물질? 순물질. 혼합물에서는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반드시 순물질. 어떤 순물질에서 두 상태가 어떻게 되는? 두 상태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돼요? 공존하는 PT 무슨 압력 온도 조건 사이의 수리적 관계, 수학적 관계. 이걸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자, 이때 우선 차근차근히 하나 알아볼 건 첫 번째 1.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요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깁스 에너지. 찾았어요? 깁스 에너지. 자, 깁스 에너지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건 아직 이제 사실은 이게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깁스 에너지 난데없이 학교 선생님이 쑥 얘기했죠. 아,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했었구나. 깁스 에너지. 자, 그 깁스 에너지의 일반형 꼴이 어떻게 되냐면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dg는 v dp 빼기 sdt 이렇게 표현됩니다. vdp sdt. 자, 그런데 얘는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for 순물질. 어디서? 순물질에서. 알겠죠? 그러면 순물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순물질이 아닌 경우의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고요. 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선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수학적 과정이 있는데 우선은 외웁시다. 그렇죠? 우선은 외우자. 자, 그 밑에 여기에서 두 번째 케미컬 포텐셜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뮤라고 쓰는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뮤는 깁스 에너지를 뭐로 나눈 것이다. 그 몰수로 나눈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역시나 순물질에 대해. 혼합물에 대해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혼합물에 대해서는 약간 달라지는데 순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순물질 1몰 당 뭐가 되겠어요? 순물질 1몰당 깁스 에너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게 그냥 정의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눠 보아요. 그러면 부피를 몰수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몰수로 나눌 수 있겠죠? 맞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얘를 뭐라고 한다? d 뮤. 이만큼을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놈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VM dP 빼기 SM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아래 첨자로 소문자 m이라고 쓴 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뜻은 읽을 때는 몰러라고 읽고요. 의미는 뭐겠어요? 1몰당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V라는 물리량은 뭐예요? 부피죠.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니까 1몰당이 부피라는 얘기고요. S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몰수로 나누니까 1몰당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해줘야 되냐면요. 자, 봐요.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자, 기체하고 액체 중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아니면 자 다시 다시 기체하고 액체 중 어디가 부피가 더 커요? 기체가 크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낀 방귀 기체잖아요. 그 부피하고요. 바닷물 액체잖아요. 부피 어디가 커요? 자 이렇게 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액체면 동일 1몰당 기체면 동일 1몰당 비교를 해야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기체도 조금이면 부피가 작을 거고요. 액체도 바닷물 정도 되면 무지막지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몰수가 질량이 달라버리면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부피가 됐건 엔트로피가 됐건 뭐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1몰당 1몰당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연생 교집에는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알겠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냐면 전개를 하면 이런 이제 논리적인 그 뭐냐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몰당이라고 생각해야 돼. 됐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 논리 순서를 외워. 그러니까 요대로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외워. 알겠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위에 줄게. 3 맞아? 3 맞아? 3 두 상태 알파와 베타. 자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의미라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뭐 기체, 액체, 고체 중 하나, 베타가 기체, 액체, 고체 중 하나. 다만 둘이가 같지만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가 뭐 예를 들면은 기체, 액체면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뭐 알파하고 베타가 고체, 기체면 이거고, 액체, 고체면 요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는 임이야. 그래서 이제 두 상태 알파와 베타가 공존하는 상평형의 경우 어떻게 된다? d 뮤 알파, d 뮤 베타가 같다 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한데 뭐 증명 과정은 됐고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외웁시다. 그죠? 학교 교재대로 돼 있으니까 증명까지 가려고 하면 또 연력학 제2법칙 끌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뭐 그건 됐고 그냥 이것도 어떻게 하자고? 외워. 알겠죠? 외워. 이것도 외워.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뭐라고요? 기체, 액체, 고체 중 하나. 기체, 액체, 고체 중 하나. 다만 뭐 하지만 않으면?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같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VDP, SDT로 쓰기로 했잖아. 다만 1몰당.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로 VM 알파 DP 빼기 SM 알파 DT VM 베타 DP VM 베타 DT 요래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파 베타 VDP SDT VDP SDT. 자, 요 수리적 관계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 자, 요까지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당연한 거예요. 충분히 당연한 거죠.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DP가 있고 DP가 있죠. 보내서 묶어요. 여기 DT가 있고 여기 DT가 있죠. 보내서 묶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DP, DT를
VM 알파 빼 SM 알파 SM 베타 오버 VM 알파 VM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자,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더하기 나누기. 그냥 단순한 사칙연산이겠죠? 단사칙연산이요. 이걸 편의상 뭐라고 표현하느냐? 버르버르버르바 델타 SM 오버 델타 VM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또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외워. 근데 유도 과정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외우고 있으면요. VDP 빼기 SDT 이걸 외우고 있으면 사실은 금방 해서 유도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에 뭐라도 외우면 편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위에 적었죠? 여기 준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시다. 아이스와 워터 이게 왔다 갔다 공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dp dt는 저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몰의 엔트로피. 자, 만약에 이게 아이스다. 그러면 1몰에 부피면 아이스다. 빼기 1몰의 엔트로피면 워타다. 1몰의 부피면 워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스 워터로 써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반대로 써도 차이는 그냥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스 워터로 쓰건 워터 아이로 쓰건 요것만 같게 해주면 돼요. 그냥. 뭔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얼음과 워터 중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당연히 같은 몰수에 대해서예요. 같은 몰수에 대해서.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같은 몰수예요. 같은 몰수에 대해서 얼음과 워터 중 어디의 부피가 더 커요? 아이스의 부피가 더 크죠? 왜? 아까 아이스는 밀도가 어떻다고? 작기 때문에 아이스의 밀도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호가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자, 근데 엔트로피는 얼음하고 물 중 엔트로피가 어디가 더 커? 엔트로피는 얼음의 엔트로피가 더 커, 물의 엔트로피가 더 커. 자, 엔트로피는 더 자유도가 클수록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클수록 그 뭐냐면 엔트로피가 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얼음 한 덩이가 있는데 얼음 한 덩이를 툭 던졌을 때 땡땡으로 해서 얼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질량의 물을 휙 던져서 탕 떨어져 가지고 쫙 퍼졌을 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의 경우의 수 어디가 훨씬 많냐고요. 당연히 워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워터. 그럼 얘는 음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음수라고. 알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이게 바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더 밀한 조건을 선호한다. 고압 조건에서. 그래서 H2에서는 아이스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음수다. 라고 표현을 한 거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을 외워서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접선의 길기 워터의 경우 H2의 경우 음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DC. 자, 여기 준다.
준다. 에이. 에이. 좋아.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영도, 이 영도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영도의 의미. 영도의 의미는 뭐예요?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데 그때 압력이 얼마예요? 1기압이에요. 그럴 때 얘는 녹는 점 중 무슨 녹는 점? 표준이요. 다시. 그럼 아까 여기서 2의 TB 곡선에서 TB 곡선에서 3인가? 아니 4인가? 아까 이거 1, 2, 3 몇 번까지 했어요? TB 곡선에서 1, 2, 3 어디까지 했어요? 3까지 했었어요? 그럼 4. 자, 이때 영도씨의 의미가 뭐예요? 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도씨를. 영도씨를. 기준? 바로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해요. 뭐 정상 어는 점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의 정상의 의미가 뭐예요? 정상의 의미가 바로 정상의 뜻은 평형 압력이 얼마? 압력이 1atm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피스톤의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하고 하겠어요? 1기압으로 유지했을 때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0도씨라는 거예요. 그럼 1기압이 아니고 1.1기압에도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있겠죠. 0.9기압에서도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있겠죠. 그 모든 온도가 다 뭐라고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전부 뭐라고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뭐라고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를 그걸 녹는 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하필 압력이 몇 기압일 때? 하필 1기압일 때 걔를 하필 그냥 뭐라고 부를 뿐이다?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녹는 점과 정상 녹는 점은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부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 부른 이름일 뿐이에요. 왜 하필 1기압을 정상이라고 하느냐? 그냥 지구가 1기압이니까 대충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정상이냐 아니냐는 큰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다만 지구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그냥 지구가 기준이 1기압이니까 뭐 1기압을 해볼까 이런 거지. 그냥 녹는 점과 정상 녹는 점의 물리학적인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정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평형 압력이 1기압일 때를 정상이라 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해줄게요. 해준다. 8. 자, 그 다음 3. 3은 바로 요거 TC. 자, TC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하겠어요? 누구와 누가 공존하겠어요? 리퀴드와 가스. 얘가 공존하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끓는 점 곡선이라고 해요. 끓는 점 곡선. 알겠죠? 끓는 점 곡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다른 의미로는 액체의 무슨 곡선이라 할 수도 있죠? 증기압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는 누구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했어요?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했어요. 다 있으면 잘 봐. 얘는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 할 수 있고요. 얘는 니기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이란 말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증기압이란 말은 기체와 접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다 증기압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상도표상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끓는 점 곡선이라 할 수도 있지만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쿡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3. 자, 3은 뭐냐면 3은 바로 오직 0.006 ATM end는 그 다음 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0.6 ATM and 0.01도씨의 조건에서만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 3. 알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이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저 그래프에서 0.006 기압과 0.01도씨의 이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삼중점.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H2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무조건 무슨 그릇이요? 무조건 무슨 그릇? 닫힌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열린 그릇에서는 삼중점이 관찰될까요? 안 될까요? 열린 그릇에서는 삼중점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관찰될까요? 안 될까요? 열린 그릇에서는 삼중점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 모든 상황은 어디서? 닫힌 그릇. 자, 그래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닫힌 그릇에 여기 압력이 몇 기압? 0.006기압. 사실 압력도 되게 높아요, 되게 낮아요. 아주 낮아요. 0.006기압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여기 노출되면 죽어,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눈깔 튀어나와야겠어요, 이게 저압 조건이라서. 알겠죠? 그리고 이때 온도 0.01도씨 하면은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바로 아이스와 워터와 베이퍼 이 세 개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 빈 공간엔 질소산소와 같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질소산소와 같은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수전이 뭐만 있는 거야? 순전히 수증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H2O 기체만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 빈 공간에 뭐 공기가 찼나? 그거 아니야. 무조건 수증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와 얼음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상태 C. 이 뭐야? 상태 C. 상태 C가 뭐야? 상태 C. 그리고 아까 TC 곡선에서 하나 빠졌다 하나 보자. TC 곡선에서 아까
그렇다면 100도씨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도씨가 뭐예요? 100도씨는 아까 했던 것처럼 100도씨는 뭐겠어요? TC 곡선에서 정상 뭐? 정상 끓는 점. 그러니까 요 실험 장치에서 100도씨 그러니까 뭐냐면 일기압으로 놓고 물하고 수증기가 공존하는 온도를 찾았더니 그게 하필 몇 도일 뿐인 거야? 100도일 뿐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일기압이 아니고 뭐 1.1기압, 0.9기압에서도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모든 온도를 뭐라고 불러?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기만 하면 그걸 그냥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하필 주고 있는 압력이 몇 기압일 때? 하필 1기압일 때를 끓는 점 중 뭐라고 할 뿐이야? 승우. 뭐라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끓는 점과 정상 끓는 점에 특별한 물리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냥 끓는 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 주는 압력에 따라서. 알겠죠? 근데 그 중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태 C. 상태 C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를 이제 우리말로는 크리티컬 포인트.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임계점. 뭐라고? 치명적인 점.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혹시 좀 치명적인 매력으로 모두를 홀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경남고 학교에? 시연이가요? 그런가요? 시연이가 남자를 다 올려요. 남자를 올립니까? 남자를 올려요? 좋네요. 좋네요. 우리 시영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시연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시현, 시영. 2D 캐릭터? 2D 캐릭터를 유혹한다고요? 그럼 모든 2D 캐릭터들이 시영이를 보면 그냥 좋아한다고요? 네. 근데 시영이가 원리 여성하다. 그런가요? 시영 좀 억울해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건 이 치명적인 점. 자, 바로 뭐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TC라고 하는 온도 374도씨. 이걸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임계 온도라고 했었죠? 두 번째 PC 218기압을 예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임계 압력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바로 예전에 TC 이상 and PC 이상의 조건에서 뭘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초임계 유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조건, 요 조건에서 뭐가 나타난다?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계점 C에서는 그 초임계 유체의 진하기가 가장 진한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가장 옅은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가장 옅은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도가 압력이 증가할수록 더 이 초임계 유체가 진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한번 살펴보면, 자, 한 장 넘기시면 18페이지 찾았나요? 18페이지.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거기 그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봐. 어떤 상표강도가 나오고 강철 연기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네요. 맞죠? 네.
그 강철 연기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때 이때 거기에 있는 선택지 그느드 판단할 수 있겠어요? 18페이지에 요거 해볼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 풀어줬죠? 어? 아마도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풀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문제 다 풀 수 있겠어요? 내가 안 풀어도 되겠어요? 문제 세 개다. 세 번째 문제는 카이스트 기출이거든요. 카이스트 기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우주행에서 예, 뭐 대도 않는 뭐 삼중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수 몇 번 어떤 거 풀어줄까? 승우 자 삐리한 거 물어봐. 풀어볼게요. 뭐. 저 이거 두 번째 게 좀 삐리합니다. 아, 두 번째 거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두 번째 문제 그 왜 동그란 5리터 안에 이산화탄소 들어있고 찾았죠?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죠? 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요거 지우고. 뭐라고요? 프린트가 없다고요? 프린트가 없다. 프린트가 없다. 에이, 그냥 써줄게요, 그렇죠? 문제 써줄게요. 아니, 지금 이제 카피하러 가려니 또 시간이 걸려서 어차피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내 칠판 쓸 테니까 그냥 쓰는 거 보세요. 자, 저 이거 프린트 있는 사람 풀어보고 아이고 좋아 좋았어. 예, 거기 누가 해놨네요. 표시해놨네. 자, 그럼 이제 퀴즈. 자, 내가 쓰는 동안 한번 해봐요. 그림 가는 강철 연기 W. 가는 강철 연기의 W 그램. 연기에 그래서 CO2 솔리드 W 그램. 나는 가에서 강철 연기의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온도에 따른 CO2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자, 나는 온도 압력은 압력인데 CO2 가스의 압력 해서 그림이 됐고 200 다음 두 번째 거를 형태가 없겠는데 네? 뭐라고? 글씨체가. 네, 뭐라고? 제 친구가 그리려 했는데 네. 글씨체가 아, 그런가요? 자, 됐다. 좋다. 좋아. 그리고 이제 5리터.
좋아. W 그램. 됐다. 200kg 1ATM에서 안정한 상태는 됐다. 오케이, 좋아. 됐고. 뭐 진짜? 김희지 설명 잘못하던데. 이 김희지 우리는 바로 그냥 나와서 막 갑자기 내가 번호 본 다음에 나와서 풀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쌤이 뭐 이해 못해가지고 애들 설명해 주는데 애들 더 이해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설명했지.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방금 척을 쳐였으니까 친구.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사실은 조금 까탈스럽긴 하네요, 문제가. 이게 사실은 보통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잘 봐. 이게 약간 이게 수능형 3점짜리 문제 같아요. 수능 3점짜리 문제. 자, 봅시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거 압력이고 이거 온도죠. 압력이고 온도인데 이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200도씨로부터 요 부분이 뭐라는 걸 눈치채야 되냐면요. 직선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직선임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 직선이 무슨 뜻일까요? 직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례 무슨 법칙? 아, 당연하죠. 직선이. 예? 압력이 온도에 비례하는. 직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압력하고 온도의 관계가. 와우.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직선이 문제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직선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200켈빈부터 이 직선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직선의 또 의미가 뭐겠어요? 직선의 의미.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직선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only 뭐 뿐이다? 가스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직 기체만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직 기체만 존재하는 구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1. 이걸 알 수 있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시. 맞나요? 이상기체 상태방식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상기체 상태방식 어떻게 써요? PV는 NRT죠. NRT죠. 자, 그럼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 이때 사실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여기 있는 온도, 이게 사실은 이 수식상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관계지.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수식을 어떻게? P는 V분의 nRT잖아요. 그러면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이 뭐란 거예요? 이 부분이 비례상수겠지. 저기 비례상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우르르 풀면 되잖아. 그럼 잘 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직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안에는 오직 개수만 있고 이 안에는 누구와 누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without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액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고체도 액체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주어진 그림에서는 요 위가 온리 기체. 온리 기체.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 하나를 활용해 보죠. 자, 데이터 하나를 활용을 해보면, 자, 이 경우, 자,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 압력이 몇 기압이에요? 3atm. 부피가 몇 리터예요? 5리터죠? 자, 그 다음에 몰수 n이라고 할 때 기체 상수는 얼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0.08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가 되겠죠? 근데 온도는 몇 도예요? 300켈빈이네요. 어머, 그럼 뭐도 구할 수 있어요? 몰수 구할 수 있네요. 자,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n 계산 얼마 나온다고? 8분의 5몰. 8분의 5몰. 그래서 얘기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atm 약분되죠? 그 다음에 켈빈도 약분되고 리터도 약분되고 딱 뭐만 남냐면 몰하고 뭐 몰만 남네요. 몰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계산하면 8분의 5몰인가 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8분의 5몰이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O2의 질량 계산할 수 있겠네요. CO2 질량 얼마예요? CO2 질량은 보시다시피 뭐에다가 뭘 곱해 주시면 돼요? 몰수에다가 J의 분자량 곱해 주시면 되죠? CO2의 분자량은 44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고요? 27.5g. 즉 저기 사용한 이 W가 값이 뭐라고요? 이 W가 27.5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는 그럼 뭘까요? 요 조건. 이거 뭘까? 누구하고 누가 공존? 그렇지. 요 실험 조건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솔리드와 고체와 기체가 여기서 공존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 200켈빈이면 여기 사실은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오직 기차라고 한다면 여기 압력은 또 몇 기압이겠어요? 이거 직선이라며요. 직선이라면 그러면 0,0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3기압에 300켈빈이면 200이면 몇 기압이겠어요? 2기압이겠지 뭐.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디귿 W27.5는 구했고요. 그죠? 오늘 구했고요. 그다음 니은 200켈빈 1atm에서 안정한 상태는 기체다. 맞나요? 자, 200켈빈 1atm은 어디예요? 자, 잘 봐. 200켈빈이 여기잖아. 200켈빈. 그럼 여기가 2기압이지. 그럼 1기압은 어디겠어? 200켈빈 1기압은. 200켈빈 1기압은 이것보다 온도가 더 온도가 더 낮고 압력이 더 낮은 조건이겠지. 그럼 압력이 더 낮은 조건에서 얘는 뭐로 존재하겠어? 압력이 더 낮은 조건에서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200켈빈 이기압에서도 기체니까 압력이 낮으면 더 기화를 했을 테니까 기체로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선택지도 맞다. 됐죠? 그러면 기억, 삼중점에서 압력은 이기압보다 크다? 맞아?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따 이 녀석의 이제 삼중점과 그림 등등들을 한번 그려보면, 저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녀석에 대한 이제 선택지 디귿,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저희 상도표 분석. CO2에 대해서. 자, 상도표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압력, 온도, 이렇게 이제 압력 온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압력 온도를 그린다고 할 때 이산화탄소의 상도표는 기본적으로 요런, 그다음에 요런 꼴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물만 뭐가 되고요? 물만? 예, 물만 이게 이 접선의 길이가 음수고 얘는 양수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여기 200켈빈의 이기압에서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겠어요? 200켈빈의 200기압에서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겠죠. 기체하고 고체가 공존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기압 조건이 어디냐면요. 이기압 조건이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온도가 200켈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봅시다. 요 조건이 솔리드고 요 조건이 리퀴드고 요 조건이 가스면 요 주어져 있는 요 물리적 조건에서는 뭐하고 뭐 고체, 여기에 있는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럼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요 조건 요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잠깐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기체, 오직 기체, 응? 뭐지? 기체. 가만히 있어봐. 요 안에서 기체 액체 공존. 그러면 외부 프레셔가 지금 얘는 더해져 있는 조건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는 기체만 존재하는 거죠. 기체만 존재하는 거니까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영역.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상황은 예를 들어 자, 오케이. 알았어요. EATM과 200켈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 어떤 직선 이게 지금 요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주어져 있는 요 온도 압력, 요 안도 압력, 요 안도 압력 조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순전히 직선으로 나타나는 걸 이 위에 어떤 직선 조건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 상도표상에서 얘는 상도표의 일부가 아니라 상도표상에서 기체만 존재하는 온리 가스만 존재하는 특별한 온도 압력 조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뭐예요? 누구하고 누가 어쨌건 공존하는 거다?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조건이니까,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조건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200기압의 200켈빈의 어떤 조건을 뜻하는 거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곡선, 기체와 고체가 공존한 이 곡선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전체 상도표에서.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니은 200켈빈 그럼 이제 기억 삼중점은 어디냐? 그럼 삼중점 어디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삼중점 여기잖아요. 여기가 트리플 포인트죠. 그럼 삼중점 보시다시피 어디예요? 무조건 2기압보다는 커야 되고 200켈빈보다 높아야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삼중점의 압력이 그래서 거기 교재에 또 삼중점 나와 있거든요. 얼마냐면 5.1기압이래요. 이건 뭐 문제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학교 교재에 CO2 상도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5.1기압이고 그때 온도가 마이너스 56도씨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56도씨. 그럼 마이너스 56도씨면 200켈빈보다 높은 거 맞죠? 맞죠? 하여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이건 상도표인데 이건 상도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독특하게 연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상도표고 요건 상도표가 아니야. 아시겠죠? 알겠죠? 예. 왜냐하면 상도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피스톤 그려져. 피스톤 안에서 고체하고 이게 피스톤에서 압력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온도도 변화시킬 수도 있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하는 건데 얘는 지금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부 압력을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 피스톤을 이렇게 하는 건 부피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부피를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상도표와 지금 얘는 실험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모든 그래프가 상도표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상도표고 요거는 상도표에서 그냥 쑥 튀어나온 어떤 직선 조건의 기체 조건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 삼중점이 어떻게 된다? 삼중점이 2기압보다 높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 니은 200켈빈 1ATM. 그럼 200켈빈 1ATM을 찾아야지. 그러면 200켈빈 여기 있지. 여기 있고 그럼 1ATM 어서 1ATM. 1ATM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1ATM이겠지. 그럼 200기압 1ATM의 조건에서는 어느 영역에 들어?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느 영역에 들어? 기체 영역에 들지? 기체 영역에 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안정한 상태가 기체라는 뜻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쌤은 딱히 설명 안 하고 저희는 그냥 학생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시연이가 설명해 줬다며요. 저 이번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시연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시연 대단한데요. 요거 이해했죠? 그렇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좋았어. 제가 그렇지 뭐. 근데 이게 또 좀 그래 뭐 또 좀 그렇긴 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부피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압력 측정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강철된 게 땡땡하면 압력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압력이 얼마인지 온도는 증가시켜도 실제로 압력이 얼마인지 데이터 얻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건 닫힌 그릇에서 얘하고 얘가 공존을 해버리면 누구랑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된다? 상도표에서의 실험 결과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 실험 데이터를 예상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 케이스가 딱딱하면 피스톤에 이 프레셔를 달 수가 없다면 이게 압력을 주고받는 게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강철 용기에 대해서는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요 압력 데이터는 뭐냐면 가상적으로 여기서 가져왔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좀 독특한 실험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그 상도표를 얻기 위한 피스톤은 압력을 줬다 뺐다 하니까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는 건데 지금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구하는 상도표와는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가변하면 이런 실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부피가 저렇게 같으면 요런 실험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임의 기체를 저거 고체로 바꾼 다음에 네.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기서 저 변곡점에서가 삼중점이면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보시다시피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기체로 얘 고체로 있었죠. 네. 그럼 고체로 있는 상태에서 승화를 했잖아요. 고체로 승화를 하는 중인데 거기서 일부가 다시 응결해서 액체가 된다? 곤란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에서 기화돼서 지금 계속 승화가 되고 있는 중이죠. 뭐 할 때? 온도를 올릴 때. 그럼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고체가 있는데 온도를 올려서 열 에너지를 계속 줘가지고 기체가 되고 있잖아요. 기체가 되고 있는데 일부가 다시 액체로 응결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액체로 응결할 때는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발열 반응이 돼야 되죠. 근데 열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일부의 기체가 다시 뭐가 돼? 액화돼서 액체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즉 이 실험 조건에서는 절대 액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액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실험 구간에서는 액체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삼중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낮아서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기압이라고 하는 조건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최대로 낮아져도 이기압 근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말을 쓸 때 그 삼중점은 이기압보다 그럼 크다는 말이 뭐겠어요? 크다는 말은 이기압이 아닌 2.000000001기압도 삼중점의 어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삼중점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기압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기압과 같다 다르다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됐다. 이 문제 나와서 또 많은 학생들이 풀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 CO2 솔리드가 음. 전부 다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 기압이 5.1 atm까지 갈 정도의 충분한 양이 있으면 네. 3중수까지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뭐라고? 5.1 atm이 될 어. 정도의 충분한 양의 고체가 있으면 네. 그게 전부 다 기여하면 5.1 atm까지 가서 3중점 되는 거 아니에요? 5.1이요? 그러니까 5.1에서 이미 얘가 다 기체가 돼버렸죠. 이미 이 상태에서 기체가 돼버렸죠.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직선이라는 것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직선으로부터 기체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체가 무조건 여기서는 기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만 존재하는 영역의 어떤 일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체만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는데 액체나 고체가 나타난다? 불가능하죠.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네. 27.5g을 넣었잖아요. 27.5. 예, 예. 저것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서 예. 그게 전부 다 이제 기체가 됐을 때 그러면 더 많은 양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프상에서 가만 있어봐. 얘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PT 그래프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연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PT 그래프에서 이게 비례상수라고 했죠. 그럼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면 이 직선을 연결하면 이게 자, 그 그림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는 좀 더 낮추고 얘를 낮춰야 되겠다. 얘를 낮추고 그래프를
여기서 오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다가 벌써 보자. 얘를 저기서 했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아이 그리기 어렵네. 했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요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영역이 고체, 액체, 기체를 하자 이런 말이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문제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문제에서 언급한 저거 EATM의 200켈빈의 조건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직선 뭘 그린 건지 알겠어요?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린 거예요. 그럼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로 나타나죠? n분의 v로 나타나죠.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부피가 일정할 때 몰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부피가 일정할 때 밀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놈이 더 고밀도고 이놈이 더 저밀도라는 뜻이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가 어쨌거나 이 영역은 기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는 고체 액체가 공존하다가 요런 직선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가 이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실험을 기가 막히게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실험을 기가 막히게 하면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삼중점을 통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밀도를 아주 낮추는 것도 아니고 밀도를 아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밀도를 때려주면 어떻게 삼중점을 통과하게 그림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여기가 아니라 요까지 좀 더 진행한 다음에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아주 고밀도로 만들어주면 이렇게도 되겠네요. 아주 고밀도로 만들어주면 고체 액체가 공존하다가 액체가 살짝 기체 액체가 나타나게 한 다음 그게 다시 기체가 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문제는 원래 삼중점하고 삼중점에 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섞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해보니 방금 내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생각해보니 이거 굉장한 문제인데요. 생각해보니 굉장한 문제인데요.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대단한데요. 그래서 보통의 삼중점에다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이 어떤 기울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밀도면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액체 구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밀도로 갈수록 액체 구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은 기체하고 고체가 공존하고 이 구간은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관찰이 됐다가 그 다음 여기서 기체가 되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한 기체만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고밀도 조건에서.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밀도 조건에서 액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 뭐 더 많이 때려 넣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시연이가 한 얘기가 저거예요. 네. 나는 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시연이가 얘기하는 김에 지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문제를 낸 거란 얘기야? 이야, 교육개발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대단한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 있거든요. 이게 이거구나. 대단한데요? 예, 그야말로 스고입니다. 스고입니다. 예. 이야, 그럼 이거 진짜 이런 조건 문제 만들면 이거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체 액체 되다가 여기 액체 나타나고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면 좀 성격이 다른 곡선이 두 개가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뭐냐면 하나의 함수로 보여질 수 있는 곡선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곡률이 변하는 점이 한 군데 두 군데 나타나겠죠. 네, 그럴 경우는 여기가 그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해 나타나는 녀석이 나타나겠죠. 이야, 대단한데? 이 얘기는 발표 안 했죠? 진짜로요? 이거 빨리 그려요. 진짜로? 자, 빨리 그림 그리세요. 시작.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 여기 더해진 거예요, 알겠죠?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 삼중점에 더해진 설명인 거야, 알겠죠? 이야, 나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봐요. 솔직히 나도 이런 유형의 좀 처음 봐요. 야, 수능 문제에서 한 번씩 기가 막히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너무 많이 찍었어. 86분 찍었어.